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거는 조현병 환우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조현병 극복 콘텐츠인데 결론적으로 이 영상의 주제는 조현병 환자들은 다들 공감하는 얘기겠지만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조차도, 열심히 사는 걸 떠나서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거든요. 이걸 왜 그렇게 잘하냐면은 내가 다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사는 이유, 그리고 열심히 사라지는 배경,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삶의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저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삶에 흥미를 붙여야 되는지, 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 되는 그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조현병 환자들도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몸소 체득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처음 조현병 고등학교 3학년 때 걸려가지고 가장 현타가 왔던 순간은 정확하게 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정확하게 한 4년간, 이 4년간은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내 건강상의 문제도 죽음까지 갔었고, 그리고 더욱 무서운 거는 내 삶의 의지가 죽음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시기예요. 그때는 하루 일과가 어쩌냐면은 하루 종일 무한도전만 보고, 하루 종일 1박 2일만 보고, 그리고 또 1박 2일 무한도전을 즐거운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 왜 저 차승원이랑 유재석은 저 연탄 공장에서 저렇게 연탄을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저렇게 열심히 촬영을 할까? 무한도전을 보면서도 고통을 느끼면서 봤어요. 고통을 느끼면서 1박 2일을 보면서도 왜 강호동이랑 이승기랑 이수근이랑 저 사람들은 저 한겨울에 저렇게 텐트 속에서 자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까? 그 고통을 느끼면서 봤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삶의 이유도 없었고 삶의 의지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조현병 치료제는 먹고 있고, 조현병 환자들도 다들 공감하는 얘기겠지만, 이 항정신성 물질이라는 이 조현병 치료제들 약물을 먹으면요, 그냥 내 신체 리듬이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 시체처럼 그렇게 늘어져서 살거든요. 이 약을 먹은다고 환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장 현타가 왔던 순간은 자살을 결심했던 순간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연예인 중에 그 현아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현아라는 연예인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환청으로 들려서, 그래서 내가 그 현아 목소리의 그 환청에 취해서 죽기 전에 한번 이 환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러고, 다짜고짜 부모님한테 말도 않고 고속버스로 서울 가는 차표를 끊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MBC라는 방송국이 상암에 있지 않고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의도 환청에서 현아가 내가 여의도 MBC에 있으니까 MBC로 와라, 그러면 나를 볼 수 있다, 막 이런 환청이 들리길래 환청에 취해서 내가 다짜고짜 해남에서 이렇게 늘어져서 무한도전 보다가 현아 목소리랑 계속 대화하다가 현아를 보려고 내가 여의도 MBC 정문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타이밍이 잘 맞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아무 준비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잠옷 차림에 현아를 보려고 MBC까지 오후 3시차를 타고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에 도착해서 여의도 MBC에 도착하니까는 밤 8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8시 9시에 여의도 MBC에 도착해서 그 순간에도 계속 현아 목소리가 들려요. 현아 목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그 당시 내로라는 연예인의 목소리는 다 들렸어요. 그렇게 그 내로라는 연예인들이랑 하루 종일 TV만 보니까 연예인들의 환청이 계속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현아에 취해서 현아를 보려고 이제 여의도 MBC 갔는데 막상 가니까 키가 한 190이 넘어 보이는 검은색 자켓을 입은 경비원이 정문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현아가 분명히 나 기다린다고 거기 있는다 했는데, 현아가 거기 있는다 했는데 분명히 현아가 내가 가면은 문을 열어줄 거라고 그랬는데, 환청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다짜고짜 들어갈까 그러고 이제 용기를 내서 환청에 취해서 이제 현아를 보려고 MBC 정문에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경호원이 저를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현병 환자인 척은 안 하고 현아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경호원이 현아 씨 보려면은 지금은 방송국에 출입이 제한돼 있고, 현아 씨를 보려면은 현아 씨가 출연하는 방송 티켓을 끌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저에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거 환청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환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환청이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모든 내 귀에 들리는 환청의 주인공들이 다 실존 인물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4년 동안은. 근데 그 현아를 보려고 MBC 정문에서 비 맞으면서 그렇게 경호원이 나를 막는 걸 보고 이거 다 귀신의 소리구나, 이거 다 환청이구나,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게 내가 조현병 환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모든 24시간 들리는 이 소리가 다 내가 만든 소리라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삶의 의지가 바닥을 쳐버리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이 어마어마한 양의 환청을 들으면서 이 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 자신이 없더라고. 살 자신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현아를 보려고 MBC 정문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경호원을 마주치고 돌아서면서 자살을 결심했거든요. 그 순간이 내가 자살 시도를 했던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그때 당시 저희 막내 누나가 숭실대학교를 다니면서 군자동에서 자취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갈 곳은 없고 군자동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내가 딱 자살을 결심했거든요.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자 그러고 군자동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 이제 배회를 합니다. 배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군자 지하보도라는 보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자 지하보도에서 자살을 결심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전 자살을 포기했어요. 그 순간에 자살을 포기하고 나서 이게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죽는 것조차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을 포기한 순간부터 이제 그때가 딱 정확하게 2024년도 말이거든요. 이제 2024년도 말에 그 순간에도 계속 환청은 들려요. 제가 환청이 사라진 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거의 한 07년도에 발병해서 한 10년 가까이를 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24시간 환청을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4년간은 진짜 삶의 의지가 바닥이었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음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도저히 내가 이 환청을 이길 자신도 없고, 내가 먹는 약도 도저히 약에 취해서 내가 이길 자신이 없고, 하루 종일 시체처럼 뻗어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약 치료를 받는다 해도 내가 먹는 약을 이길 자신도 없고, 환청도 이길 자신이 없고, 그냥 삶의 의지가 그냥 바닥이라 죽음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정확하게 내가 이제 그렇게 현타라는 현타는 다 느끼면서 그러다가 이제 2024년도에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내가 하루 종일 시체처럼 누워서 자나,
죽음만을 생각하고 사나. 내가 차마 죽지 않을 거면은 그냥 한번 살아보자, 뭐라도 해보자. 그러고 이제 2024년도 말에 이제 마음을 달리 먹고 뭐라도 해보자 하고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하나하나 뭘 해보니까, 뭘 하다 보니까 이유가 생기는 거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일단 처음 시작이 영어였어요. 영어라도 해보자 그러고, 영어라도 해보자 하고 영어로 공부하니까 이게 서서히 영어에 흥미가 붙더라고요. 영어에 흥미가 붙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한문에 흥미가 붙더라고요. 한문에 흥미가 붙고, 그 다음에 또 중국어에 흥미가 붙고, 또 일본어에 흥미가 붙고, 또 그러면서 또 차근차근 이제 알바도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자살을 포기하고 나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강서구에 그 사회복지 센터가 있어요. 강서구에 그 이름 기쁘누리 사회복지센터인가? 기쁘누리 사회복지센터, 이름도 이제 헷갈리네. 그 기쁘누리 사회복지센터라는 그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센터에서 내가 재활 치료를 받는데, 재활 치료를 받는데 한 석 달 동안 내가 계속 거기서 했던 일은 스티커 붙이는 일. 스티커 하나를 붙이면은 10원인가 5원인가를 벌었어요. 그 5원, 하루 종일 스티커만 붙이면서 이렇게 5원씩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한 달이면 한 3만원 정도를 제가 벌더라고요. 기쁘누리 복지센터에서 내가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루 이제 상자 같은 거 적고 막 그런 걸 하면서 이제 3만원을 벌어서, 이제 그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는데, 내가 그때 또 현타가 오더라고요. 진짜 몸 불편한 장애인이, 누가 보더라도 몸 불편한 장애인이 나한테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서빙을 하는데, 내가 그 커피를 받아 처먹고 있는데 한 잔에 그때 당시 돈으로 1,500원이었어요 1,500원 내고 내가 그 커피를 처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지? 저 새끼도, 저런 장애인 새끼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거라도 해보자 그러고, 그래서 시작했던 게 커피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게 커피였고, 커피를 하다 보니까 또 커피에 흥미가 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 또한 조현병 환우로서 전신적 불치병으로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는데, 저 또한 가장 극단적인 조현병 환자로서 그 조현병 환자 단계에서 죽음만을 생각하고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뭘 하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에 재미가 생기고,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어에 재미가 생기고, 커피를 하다 보니까 커피에 재미가 생기고, 한문을 하다 보니까 한문에 재미가 생기고, 뭘 하다 보니까 그냥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사라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한다고 열심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흥미가 붙어서 재미가 붙기 시작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어서, 재미가 붙으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거고,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어에 흥미가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해. 커피를 하다 보니까 커피에 흥미가 생겨. 그렇게 흥미가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커피를 열심히 해. 매사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뭘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흥미가 생기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두서없이 계속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극단적으로 죽음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삶의 의지가 아예 바닥이고 제로 베이스에서, 삶의 의지가 0%에서 어차피 이렇게 잠만 퍼자면서 늘어져서 자나, 내가 활동을 하나, 똑같이 시간은 흐르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한번 턴오버를 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 내가 약에 취해서 잠만 퍼자든, 환청에 취해서 미청왕청으로 살든, 아니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뭐 하나라도 해보든 안 해보든, 잠만 퍼자든 열심히 살든,
환청에 취해서 미치광이처럼 살든 정상적으로 살든 결국에 똑같이 시간은 흐르더라고요. 똑같이 시간은 흐르는데 그냥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환청은 들리더라도 커피를 해보자, 환청은 들리더라도 중국어를 공부해보자, 환청은 들리더라도 영어를 공부해보자, 환청은 들리더라도 한문을 공부해보자, 환청은 들리더라도 일본어로 공부해보자, 환청을 들리더라도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 삶의 이유가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서, 뭐 삶의 의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서, 뭐 삶의 열정이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이 시간 흐르는 거 그냥 아주 사소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재미가 생기고, 그렇게 재미가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열정이 생기고, 그렇게 열정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흥미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재미를 붙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뭘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고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삶의 이유까지 찾아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삶의 이유도 찾아지고, 하다 보니까 삶의 열정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삶의 재미도 붙고, 하다 보니까 삶의 모든 건 이런 원동력과 이런 나만의 이런 오라이즈 삶의 근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환청이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는 그거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솔직히 의사도 장담 못해요. 저처럼 극단적인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환청이 평생 안 사라질지도 몰라요. 평생 미치광이처럼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저처럼 현아 목소리에 취해서 현아를 보겠다고 MBC 상암까지 가서 그렇게 비를 추주처럼 먹고 자살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환청이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는 약은 먹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환청이 사라졌지만, 환청이 안 사라질 저는 2024년도부터는 환청이 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환청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냥 똑같이 시간 흐르는 거,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그냥 오늘까지는 그냥 사람답게 살자, 그러고 그 패러다임 시프트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청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이런 근원적인 물음이 있죠. 이 근원적인 삶의 이유에 대한 물음은 제 생각에는 제가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삶의 의지, 삶의 이유가 0%였는데 그냥 사소한 패러다임 시프트 하나로 똑같이 시간은 흐르는데 그냥 해보자 그러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기고, 열심히 해지고, 흥미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삶의 이유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삶의 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모든 해법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주 사소한 패러다임 시프트 하나로 그냥 일단 하세요. 하다 보면은 다 방법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이유가 생길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유가 생기는 거지, 이유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내가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흥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모든 이런 근원적인 물음의 답이 찾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시라는 말 합니다. 하시라는 말. 환청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은 이유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재미가 생기고, 이유도 생기고, 하다 보면은 삶의 근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